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미국 장과는 별개로 개별주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동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숲속에 왕인 호랑이가 없을 때, 여우가 왕 행세를 하는 그런 게 있죠. 사자성어로는 호가호위와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네. 왕이 누구인가요? 오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최근 반복되는 흐름의 연속이었다고 보여집니다. 2시 이후에 갑자기 상승폭이 줄어들었는데 악재가 있었을까요? 네, 요즘에 최근에 한 1,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뭐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고 그다음에 또 오르고, 네, 계속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듯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다우존스는 약간 돌아서고 있는 것 같고 S&P 500하고 나스닥은 아직도 지금 흐름이 이게 횡보라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점을 찍고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뭐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그러니까 어제 빠졌으니까 오늘 오르고 뭐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주식 시장만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지표들, 뭐 이렇게 금융시장의 위험을 측정하는 어떤 그런 지표들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네. 그리고 어제 달러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어제 달러가 떨어진 거는 유로화가 강세를 갔어요. 유로화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제 갑자기 유로화가 강세로 갔어요.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예금 금리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 됐고, 어제 유럽 국가들의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제일 많이 빠진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네. 위험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거의 끝났다,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뭐 주식 시장만 계속 발작한다고 보면 되고, 레이 달리오가 뭐 얘기했다시피 현금은 쓰레기인데 주식은 더 쓰레기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 지금 돈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플레이션은 없고 수익은 많이 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면 지금 뭘 사야 될까요? 살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그 채권의 매력도, 특히 우량채, 초우량 장기 채권의 매력도가, 투자 매력도가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좀 벗어나면 이제 주식도 올라가게 될 거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한 거는 지정학적 위기죠. 지정학적 위기. 그동안 미사일 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꿈쩍도 안 했어요. 사실 외국인들도 미사일 몇 번 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안 보였었는데, 오늘 핵실험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매도가 나왔어요. 네. 뭐 커지지 않아야 할 위험이죠. 네. 뉴스를 보면 그 나라별로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다 발표가 되는데, 프랑스도 떨어졌고, 독일은 뭐 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 유럽은 살짝 떨어졌고, 영국도 떨어졌고, 그리고 미국도 떨어졌다. 네, 다 떨어졌다. 5월달 지수인데, 5월달인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조금 약해지고 있다.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인도네시아가 어제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3.5%, 또 동결을 했다. 그리고 멕시코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 월중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어제 멕시코는 월간으로 마이너스 0.06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0.06. 너무너무 반가운 숫자죠. 네, 마이너스. 근데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0.31%또 올랐다. 네. 브라질 같은 경우는 0.59% 올랐다. 네. 이렇게 올랐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5월 21일자 레드북 지수는 11.4%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12.7%였는데, 네. 그리고 4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요거는 59만 채, 지난번엔 70만 채였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신규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6%, 지난번은 마이너스 10.5%였는데, 아까 뉴스를 보니까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주택 가격은 아직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5월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9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은 14였어요. 예.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추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4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난번에는 17이었습니다. 예. 2배 이상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서비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8 나왔고 지난번은 13이었다. 예.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둔화, 침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고 당연히 지금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뭐 이거 임금, 비용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작용, 지표 악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걸 가지고 크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2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번에 2.585였어요. 근데 이번에 2.519가 나왔습니다. 금리를 더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년물의 국채 입찰이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수요가 많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게 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5월 기업 신뢰지수 오늘 나왔는데 86, 지난번은 87이었어요. 네, 소폭 떨어졌다. 네. 그리고 뉴스로는 미국이 지금 디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디젤 비축유도 방출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원래 이거 여름에는 휘발유 요거 환경 규제가 있는데 부탄 성분이 섞인 휘발유 요거 판매를 원래 금지하는 건데 요걸 유예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환경보다는 물가가 먼저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환경이 먼저인데.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제도 그렇지만 줌이라는 기업의 그 투자 의견 상향 있었고, 그 전에는 비자, 마스터카드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뉴스에. 물론 당연히 있겠죠. 예, 있긴 한데, 그런 뉴스들이 하나씩 보이고 있다. 어제는 핀테크 기업인데, 마케타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JP 모건이 중국의 그 소비 반등을 예상을 해가지고 전자 상거래 업체 4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했어요. 선호 주식이라고 해서 4개를 찍었는데, 뭐 알리바바하고 뭐 징종닷컴하고 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거. 예. 소비 반등을 예상한다. 근데 이게 2020년도 그때 봉쇄했다가 반등할 때 그때보다는 낮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봉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봉쇄는 사실 언젠가는 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020년도와 비슷한 어떤 그런 뭐 보복 소비라고, 소위 보복 소비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공급망 쪽에서 이제는 그게 소비 쪽이 아니고 공급망 쪽에서 어떤 큰 해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봉쇄를 계속 악재라고 인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2달 됐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과거의 여러 나라들의 그 봉쇄하고 그다음에 해제가 되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 기간들을 생각을 하면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정책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그 악재가 어제같이 그렇게 뭐 베이징 뭐 봉쇄 이런 거 때문에 빠진다면 매수를 이제 조금씩 더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뭐 중국의 그 부양책이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죠. 봉쇄 때문에 빠진 거라고 봐야 되는데, 상무회의에서 세금 환급 요거를 1,400억 위안 추가 확대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원성의 어떤 대출을 2배 정도 늘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냐라고 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뭐 대출도 늘리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을 계속 시장에다가 금리도 낮추고 뭐 세금 환급해주고 대출 확대해주고 계속 시장에다 유동성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뭐 지난주인가요? 6천조가 넘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중국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다. 어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도 또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중국의 성장률, 올해 성장률을 2%로 제안을 했어요. 2%로 제시를 했어요. 네. 미국이 2.8%, 올해 2.8% 될 것 같은데 중국이 2%다. 1976년 이후에 처음으로 역전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지금 너무너무 안 좋고 그게 지금 현재 세계 경제를 지금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국이 공급망 안정하고 물류 안정 차원에서 또 3,500억 위안을 지원하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돈을 계속 쏟아붓는다. 그리고 중국이 아침에 그 브라질 4대 육류 가공업체에서 소고기 수입을 중단을 했는데, 이거 지난달에도 한 일주일 중단을 했는데, 이번에 또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하는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그 병 있잖아요. 광우병인가요? 네. 그거 나와가지고 중단했는데. 그리고 아침에 또 중국의 부동산 그 미분양 물량이 면적 단위로 4년 만에 미분양 물량이 최고치다. 이게 연간 작년 대비해가지고 8.4%가 증가를 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4.8%, 특정 지역은 200%가 증가를 했어요. 이거를 해소하는데 중국의 부동산 이게 데이터 정보 업체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짧게는 8년, 길게는 12년 정도 이 미분양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예, 상당히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1분기 말 가계 신용 요게 1,859조 4천억이 나왔는데 6천억이 줄었어요. 네. 그런데 또 가계 대출도 1,752조 7천억인데 요게 1조 5천억이 감소했습니다. 가계 신용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 줄었고 가계 대출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 줄었다. 줄긴 줄었습니다, 진짜. 네. 이게 안 좋은 뉴스죠. 일단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국가 위험을 따져본다면 가계부채가 지금 GDP 대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에 낮출 필요는 있죠. 이게 금리 인상을 해서 이게 그 신용 이런 거, 대출 이런 게 줄어든다라는 거는, 당장에는 좀 안 좋겠지만, 네. 위험성에 비해서는 좀 나은 뉴스죠.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인도가 설탕 수출량을 또 제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참, 1,000만 톤, 네, 1,000만 톤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근데 인도의 설탕 생산자 협회가 또 있네요. 여기에서는 올해 생산량이 원래 3,100만 톤을 예상했는데 3,550만 톤으로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인도가 그 비축해야 될 설탕량은 700만 톤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충분히 수출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출 제한 얘기를 했다. 예. 인도라는 나라를 참, 네, 좋게 볼 수가 없네요, 진짜. 그리고 영국에서 이게 또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영국에서 이 가스 전기 시장 규제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올해 10월 달에 이 가스 가격을 요금 상한을 하는데, 요금 상한선을 정하는데 42% 인상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근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12% 올렸고, 올해 4월 달에는 54% 올렸거든요. 근데 올해 10월 달에 또 42%를 올릴 것이다. 이게 지금, 영국은 사실 지금 물가 때문에 중앙은행장이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영국은 이 물가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하다. 예. 물론 다른 나라도 다 심각하지만. 그리고 헝가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어요. 헝가리의 총리가 지금 이번 4번째 연임을 한 사람인데 거의 독재라고 보면 되는데, 비상사태를 전쟁을 핑계로 선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법률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헝가리가 유럽연합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이 독재자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유럽연합은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모든 국가가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독재자가 들어가게 되면 다 안 되겠죠, 다. 예. 뭔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제 유로가 강세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러시아에서 푸틴의 후계자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 실제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다만 혹시라도 몰라서 예. 미리 생각은 해보는 거다. 뭐 이 정도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러시아의 기업인들이 상당히 지금 푸틴에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뭐 이게 외부에서도 제거를 하려고 하고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제거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뭐 건강에 안 좋은 건지 하여튼 이런 뉴스가 있었다. 예. 근데 시장에는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스냅 때문에 쇼크로 거의 뭐 관련된 주식들이 뭐 40% 20% 폭락을 했죠. 예. 이렇게 빠졌다가 시장이 돌아서긴 했거든요. 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뭐 어떤 지표들 이렇게 쭉 보면 뭐 크게 위험하거나 한 거는 지금 제가 보기엔 테드 스프레드가 지금 0.5에 아직도 위에 있다라는 거 그거 하고 그나마 지금 또 안 좋게 조금이라도 안 좋게 볼 수 있는 게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예. 이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좀 좋게 볼 수 있는 게 달러의 약세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달러가 떨어져서 좋았는데 유로화 강세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단순한 주식 시장의 발작일 뿐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최근 시장을 보면 등락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목 선택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도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투자해야 할까요? 지금은 되도록이면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은 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활한 여우가 판을 치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뜬금없이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하나씩 나타나죠. 네. 아무 뭐 뉴스도 없는데 올라가고 그러다가 다 내려와 버리고 그리고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계속 매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빠지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2시 넘어가지고 그 대통령실에서 핵실험 그 버튼인가요? 뭐 그거를 시험하는 거를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속보로 발표를 했어요. 그거 나오면서 외국인이 선물을 이렇게 쭉 매수를 해가다가 갑자기 선물을 매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한 2,000계약을 한꺼번에 팔아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식도 500억 정도 팔았어요. 근데 코스닥은 샀거든요. 코스닥은. 근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게 1, 2위가 배터리 업체잖아요. 근데 그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것들이 오늘 많이 올랐다. 반도체들이 올랐는데 어제 뭐 그 삼성전자의 그 오더컷 주문이 취소되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그 루머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나오는 서버에 관련된 그 반도체를 주문 취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 취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 별 문제는 없는 거고 그리고 오더컷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문제라고 합니다. 예.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 그때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매업체의 재고가 너무 높다라는 게 일단 위험 요인이었어요. 예.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재고는 많지 않은데 도매업체의 재고가 너무 많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전방 산업의 소비가 줄고 있는데 반도체를 더 매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서버 그거 짓는 거 그것도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지금 연기하거나 투자 규모를 축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당연히 뭐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제 근데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삼성전자는 2% 빠졌지만 삼성전기와 삼성 SDI는 4%가 빠졌어요. 물론 규모가 다르죠. 규모가 다르긴 한데 전방위적으로 전자전기 쪽으로 이게 매도가 있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 특히 뭐 PCB 쪽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좋은 뉴스는
지금 뭐 인수유수 가지고도 빠져요. 예. 일지머티리얼도 오늘 폭락했는데 한컴 MDS도 폭락했잖아요. 매수 가격이 지분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뉴스에 그 회사 전체 가격인 것처럼 뉴스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총에 비해서 훨씬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매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인수 뉴스는 원래 올라야 되는 건데 빠지는 거고, 예.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도 주가가 빠지고, 왜냐면 새로운 투자처가 투자하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호재거든요. 예. 빠져요, 주가가. 그러니까 빠지고. 근데 유일하게 올라가는 게 지금 보니까 증설이에요, 증설. 공장 증설. 예. 신규 시설 투자. 오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 대구 쪽에 830억 정도의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기업들이 IR을 계속 하고 있어요. IR을. 어제 이수페타시스는 IR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추천 종목에 넣었는데 IR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업 설명회를 하고 나서 주가가 갑자기 뛰는 경우, 굳이 IR에 안 가도 됩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반응이 나와요. IR 한다고 공시를 하거든요. 오늘 코스닥 공시를 보면 코스닥 기업들의 IR 신고가 쭉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IR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뭔가를 발표를 했다라고 뉴스를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오늘 이수페타시스는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나왔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를 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실적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다른 호재도 필요 없고, 증설밖에 지금은 영향을 안 받는 것 같다. 예. 근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좀 위험하게 만들지 않았던 북한이 도발을 해도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뭐 늘상 있는 일처럼, 물론 이제 그렇게 좀 둔감해지는 거는 안 좋은 일인데, 하여튼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게 핵실험이 중단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핵실험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 이 정상회담 이후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면 예전과 다른 대응을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불안할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에 빠졌다. 예. 이런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궤적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그때하고 비슷한 흐름을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근데 그때보다 상황은 더 나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서 거의 옴짝달싹 못할 그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닥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투자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지금은 사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네, 위험 관리를 해가면서 조금씩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